Hey guys! 고노고입니다. 아이패드 프로라는 라인업을 애플이 소개한 지는 꽤 됐지만 정작 진짜 프로들이 쓸 수 있는 활용도가 늘어나기 시작한 건 다빈치 리졸브를 시작으로 해서 파이널 컷, 로직 프로 이런 앱들이 본격적으로 출시된 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터치 기반 인터페이스를 갖고 있는 이 아이패드에 맞게 기존 맥 버전하고는 다르면서도 또 새로운 기능들을 찾아 나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용도가 조금 더 프로스러워지면서 오히려 아이패드 프로에 어울리지 않는 액세서리, 제가 정말 좋아하기도 하고 또 오랫동안 써왔던 이 매직 키보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이패드 프로는 사실 프로 수준의 활용을 하지 않더라도 하드웨어 그 자체로 매력적인 기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아이패드 에어 혹은 기본 아이패드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을 이 아이패드 프로로 하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예를 들어 기획안을 작성하고 메일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던가 회의록 작성, 뭐 유튜브,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이런 거 보고 또 여기에 그나마 간단한 라이트룸을 통한 사진 보정 정도? 이렇게만 사용을 해도 사실 아이패드 프로를 상당히 잘 쓰고 있는 사람이네? 라고 볼 수 있을 정도였어요, 그동안은. 이때 아이패드 프로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아주 가벼운 랩탑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크기와 사이즈 모두 기존 랩탑보다 한참 작지만 뛰어난 디스플레이와 터치 및 애플 펜슬 입력 인터페이스, 그리고 완전 랩탑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매직 키보드의 존재까지. 매직 키보드는 키보드와 함께 트랙패드까지 갖고 있으면서 이 무거운 아이패드 프로를 안정적이면서도 좁은 공간에 배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 시절 최고의 아이패드 프로 액세서리가 맞습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주 가볍고 작은 랩탑을 완성하는 키 액세서리였으니까요. 작년부터 아이패드가 정말 몰라보게 프로다워지고 있죠. 다빈치 리졸브가 그 시작을 끊었다면 그 이후로는 마치 온 세상 사람들 모두가 기다린 것만 같은 파이널 컷 프로의 출시, 그리고 로직 프로까지. 아이패드 프로라는 이 가볍고 휴대성이 극대화된 기기에서 우리가 꿈꿔왔던 작업들을 할 수 있게 돼서 다들 막 엄청나게 열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정작 출시 이후로는 이 그때 당시의 열광적인 분위기가 싹 식은 것 같긴 하지만, 물론 지금 이 경험들이 좀 더 보완이 되고 아이패드에 맞춰서 변화되어야 되는 건 맞아요. 지금은 그냥 기존 키보드 마우스 기반의 앱들이 여기서도 가능하다는 점이 포인트고, 더 직관적이면서 편하면서 못하던 것들을 더 할 수 있는 방식은 찾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이패드가 정말 프로다운 용도를 찾아 나갈수록 이 매직 키보드의 존재가 오히려 아이패드를 좀 애매하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이패드 프로가 작은 랩탑의 역할을 하고 있을 때는 매직 키보드는 비싸지만 최선의 액세서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이패드 프로가 나름의 방식으로 프로급 앱을 실행하기 시작하면서 아이패드만이 갖고 있는 터치와 애플 펜슬의 활용이 점점 더,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이널 컷 프로 아이패드 버전에서만 가능한 실시간 영상의 그림 그리기 같은 경우, 이건 맥 버전에서 흉내를 낼 수 없는 기능이고 또 아이패드에서만 가능한 건데, 또 이 기능이 그냥 귀엽다 정도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써보면 편집 단계에서 특정 부분을 콜아웃하고 하이라이트 하는데 엄청 유용하게 쓰이는 기능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애플은 OS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런 기능들을 점점 추가하면서 앞으로 더 늘어나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거치한 채로 바로 키보드, 마우스, 그리고 애플 펜슬의 사용을 함께 할 수 없는 이 매직 키보드의 방식이 너무 불편해지는 거죠. 특히 저는 요새 아이패드 프로의 주 용도가 팝컷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동안 잘 써오던 매직 키보드가 이제는 너무 불편하고 번거롭고 점점 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은 이렇게 어느 브랜드에나 다 있을 법한 심플한 폴리오 케이스 씌우고 책상에 앉아서 작업할 때 눈높이 비슷하게 오는 각도로 거치하면서 작업을 하기도 하고요. 컷 편집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는 거의 눕혀져 있는 앵글로 바꿔서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 단계에서 자막 작업을 하기 때문에 집이든 사무실이든 블루투스 키보드 하나 연결해놨어요. 키보드가 매 순간 필요한 건 아니라서 필요할 때 펼쳐서 바로 작업할 수만 있게 키보드는 그냥 한 곳에
고정 셋업을 해놓으면 충분하더라고요. 원래 이 매직 키보드의 가장 큰 장점이 블루투스 키보드, 마우스 혹은 트랙패드 이런 거를 갖고 다닐 필요가 없는 거였는데 이 장점을 그냥 포기하는 편이 오히려 아이패드를 정말 아이패드답게 그 프로급 앱들을 사용하는데 더 유용한 지경이 되어버린 것 같아서 되게 좀 아이러니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는 애플 펜슬을 정말 항상 들고 다니면서 항상 써야 되다 보니까 편집 작업할 때 이 애플 펜슬을 잃어버리지 않고 보관해서 다닐 수 있는 안전한 케이스가 필요했습니다. 이거는 이전부터 제가 항상 찾아다닌 아이템 중 하나인데 애플 정품에서 나온 펜슬 케이스가 있어요. 그런데 결국 그것도 본체와 따로 챙겨야 되다 보니까 그냥 파우치 안에만 넣으면 물론 안정적이긴 하지만 파우치 안에 넣고 다니는 게 그것도 결국 챙겨야 되는 거라서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2개나 샀는데 2개가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것조차도 사실 제가 원했던 완벽한 솔루션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디자인과 휴대성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본체와 함께 챙겨 다닐 수 있는 방식으로 이 마그네틱 케이스를 추가로 쓰고 있어요. 제가 또 이것저것 써보니까 경험상 애플 펜슬을 가리는 방식의 케이스는 결국 두께가 두터워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둘 중 하나는 포기해야 되는데 측면으로 이렇게 좀 튀어나오는 쪽이 아무래도 좀 더 나을 것 같았어요. 조금 두께가 두터워지는 걸 감수하면서 애플 펜슬을 안쪽으로 숨길 것이냐 아니면 애플 펜슬 한쪽에 이렇게 좀 모서리 쪽에 놔두고 슬림함을 유지하는 쪽을 선택하느냐 사실 뭐 거기서 거기고 사실 큰 차이는 없어요. 하지만 이제 각자의 취향이죠. 저는 써보니까 오히려 두께가 두터워지는 것보다는 그냥 슬림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한쪽에 펜슬 슬롯이 있는 게 좀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 케이스를 제가 따로 쓰는 건데요. 본체 보호도 하면서 펜슬 슬롯도 한쪽에 마련되어 있고 폴리오 케이스에 마그네틱으로 붙어서 휴대를 하는데도 불편함이 없고요. 또 매직 키보드를 제가 추후에 다시 쓰더라도 거기에도 호환이 되는 자석이라 케이스 그대로 딱 붙여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패드 프로 다음 세대가 업데이트가 되면 당연히 그에 맞게 케이스, 액세서리들도 나와줘야 될 텐데 사실 지금 제가 사용하는 세팅도 완벽하진 않아요. 이거를 잘 쓰게 만들려면 결국 키보드, 트랙패드, 즉 현재 매직 키보드의 장점과 여기에 이제 쉽게 애플 펜슬 입력 전환도 반드시 고려되어 있는 케이스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이패드 프로의 매력이 작은 사이즈의 랩탑 에서 그치지 않고 여기에 아주 정교하고 직관적인 작업이 가능한 터치와 또 애플 펜슬하고의 조합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액세서리는 다음 매직 키보드는 키보드 트랙패드뿐만 아니라 애플 펜슬 입력 간의 전환이 얼마나 간단하고 쉽고 빠르게 편안하게 가능한지가 주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언제 어떻게 업데이트가 될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뭐 우리 함께 지켜보기로 하죠. 제가 새로운 소식 좀 빨리 들리는 게 있으면 얼른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Bye guys!